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노후에는 여유 있게 살 거야. 하지만 통계와 현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5년이 지나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생활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때 직장 생활을 하며 자산을 모은 사람들도 퇴직 후엔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은퇴자는 가난해지고 어떤 사람만이 끝까지 돈 걱정 없이 사는 걸까요? 서울의 한 62세 남성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2억, 연금 월 180만 원, 그리고 아파트 한 채. 남들이 보기엔 준비된 은퇴자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3년 만에 그가 느낀 건 불안이었습니다. 자녀 결혼비, 부모 병원비, 노후 여행비까지 계획에 없던 지출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이게 무서워서 쓸 수가 없어요. 은퇴 후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줄어드는 공포를 견디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반면 비슷한 나이에 또 다른 사례를 보죠. 61세의 전직 공무원은 퇴직 후 매달 연금 230만 원에 배당소득 100만 원, 총 33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는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자금의 총액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돈의 흐름입니다. 월세를 받는 부동산, 배당을 주는 주식, 그리고 연금이 결합된 사람만이 통장 잔고를 보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은퇴 후 생활비를 소득에 맞춰 줄이는 훈련을 미리 해본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한 58세 부부는 은퇴 전 2년 동안 매달 250만 원으로만 살아보는 노후 리허설을 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소비 구조를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그때 연습 안 했으면 지금 불안해서 못 살았을 거예요. 즉,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에 대한 감각을 조정한 사람들입니다. 둘째, 관계와 건강을 돈으로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외로워지고 병원비가 늘어나면 돈이 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매일 운동하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밥 먹고 작은 일에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의료비나 외로움에서 오는 소비가 적습니다. 한 65세 전직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땐 돈으로 편안함을 샀는데 지금은 관계로 마음의 평화를 삽니다. 결국 돈 걱정 없는 삶은 소득보다 리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셋째, 노후 자존감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불안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63세의 전직 은행원은 지금은 시니어 재무상담사로 일합니다. 그는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벌지만 이 돈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일을 통해 역할감을 유지하는 사람은 돈이 많지 않아도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진짜 가난은 통장보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끝까지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설계한다. 둘째, 소비 구조를 미리 단순화한다. 셋째, 일과 관계로 삶의 자존감을 지킨다. 반대로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퇴직금이 많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5년이 지나면 그 퇴직금은 자녀 지원, 집 보수, 병원비 등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건 줄어드는 공포뿐입니다.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걱정 없는 노후란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의 방향을 통제할 수 있고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진짜 부자는 은퇴 후에도 마음의 여유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통장의 숫자보다 숫자에 휘둘리지 않는 정신의 힘으로 결정됩니다. 당신의 노후가 가난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는 돈의 양이 아니라 흐름과 균형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로 돈 걱정 없는 삶의 비밀입니다. 은퇴 후 가난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문제는 돈의 성격이 바뀌는 데 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이라는 확실한 유입이 있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소비에도 여유가 있고 심리적으로 안정된다. 하지만 은퇴 순간 그 흐름이 끊긴다.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빠져나가기만 하는 시기로 전환된다. 이때 사람들은 처음으로 돈이 줄어드는 공포를 경험한다. 은퇴자 대부분은 그 감정의 파고를 견디지 못하고 돈을 쥔 채로도 불안해진다.
그래서 통장에 몇 억이 있어도 마음은 늘 가난한 상태로 머문다. 은퇴 후의 가난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의 문제다. 예를 들어 퇴직금 2억 원을 받았다고 하자.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월 40만 원도 안 된다. 한 달 생활비가 250만 원이라면 2년이면 6천만 원이 나가고 10년이면 거의 3분의 1이 사라진다. 은퇴 전에는 이 계산이 잘 와닿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는 순간 공포가 현실이 된다. 그래서 어떤 은퇴자는 돈이 있어도 못 쓴다. 반대로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이 있는 사람은 금액이 크지 않아도 평온하다. 월 300만 원의 연금과 배당이 꾸준히 들어오면 그 사람의 표정은 다르다. 돈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흐름의 안정성이다. 한 전직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늘 차분했다. 그의 비결은 소득의 구조화였다. 퇴직 전부터 10년 동안 임대 부동산 한 채, 배당주 포트폴리오 그리고 연금을 맞물리게 준비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은퇴 후에도 통장이 살아있어야 불안하지 않아요. 통장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반대로 자산이 많아도 흐름이 끊기면 불안은 커진다. 어느 대기업 임원 출신은 은퇴 후 10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도 불안에 시달렸다. 왜냐하면 고정 수입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돈은 있는데 매달 마이너스가 나는 기분이라며 은퇴 3년 만에 다시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소비에 대한 감각이 이미 조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돈이 많아도 지출 감각이 젊을 때와 같으면 금세 불안해진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지출 구조를 단순하게 만든 사람은 오래 버틴다. 실제로 은퇴 전 23년 동안 노후 리허설을 해본 사람들의 안정감은 다르다. 어떤 58세 부부는 퇴직 2년 전부터 매달 250만 원으로 생활해보는 실험을 했다. 처음엔 외식이 주로 답답했고 여행도 미뤄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 구조가 단순해졌다. 이들은 불필요한 구독을 해지했고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그들은 말했다. 소비가 줄어든 게 아니라 욕심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은퇴 후 가난을 피하는 첫 단계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욕심을 줄이는 일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관계다. 은퇴자는 대부분 돈보다 외로움 때문에 무너진다. 외로움은 소비를 자극하고 소비는 불안을 키운다. 반대로 관계가 안정된 사람은 지출이 줄어든다. 가족, 친구, 동네 사람들과의 연결은 단순히 정서적인 안정뿐 아니라 경제적인 절약으로 이어진다. 한 65세 남성은 매일 아침 동네 친구들과 커피 한 잔을 나누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혼자 있으면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요. 불안하니까 뭘 사거나 멀리 나가고 싶고. 근데 같이 있으면 돈을 안 써도 하루가 괜찮아요. 이 말에는 깊은 통찰이 있다. 외로움은 결국 지출로 표출된다. 그래서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쓴다. 건강 역시 큰 변수다. 은퇴 후 병원비는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젊을 때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60대 이후 의료비가 생활비를 압도한다. 은퇴 후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건강 비용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은 건강이 자산임을 알고 있다. 매일 운동하고 식습관을 관리하며 병원비 대신 운동비를 쓴다. 이들은 말한다. 건강을 지키면 시간과 돈을 동시에 번다. 실제로 60대 이후에 가장 확실한 투자처는 헬스장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바로 노후의 자존감이다. 일을 그만두면 자신이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이 자존감의 붕괴는 소비와 불안을 동시에 불러온다.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면 무언가를 통해 존재를 증명하려 한다. 고가의 취미, 여행, 쇼핑 등은 그 대체물이다. 반대로 자존감이 유지되는 사람은 돈을 쓸 이유가 줄어든다. 한 63세 은퇴자는 지금 시니어 재무 상담사로 활동한다. 월 100만 원의 소득이 전부지만 그의 얼굴은 누구보다 평온하다. 그는 말한다. 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일로 사는 거예요. 결국 은퇴 후 진짜 부자는 통장의 크기가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은퇴 후의 가난은 피할 수 있는 숙명이 아니라 설계의 결과다. 돈의 총량보다 흐름을 만들어두고 소비 구조를 단순화하며 관계와 건강, 자존감을 유지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여유롭다. 반대로 자산이 많아도 흐름이 끊기고 외로움이 깊으며 자신감이 사라지면 가난은 금세 현실이 된다. 노후의 불안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생긴다.
돈이 줄어드는 공포를 이기려면 돈이 아닌 리듬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노후를 대비한다는 건 결국 시간의 문제다. 돈은 시간을 사는 도구고 그 시간이 삶의 여유를 만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으로 시간 대신 불안을 산다. 은퇴 후 통장을 바라보며 이걸 얼마나 버틸까 걱정하기보다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야 할까를 고민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흐름을 유지하는 사람, 줄어드는 돈 대신 늘어나는 의미를 선택한 사람, 소비 대신 관계를 키운 사람, 그리고 돈의 양보다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끝까지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다. 결국 은퇴 후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자신이 가진 시간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삶의 균형을 스스로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돈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 사람의 품격과 리듬은 계속 이어진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통장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오늘의 내가 돈을 쫓는 삶에서 벗어나 돈을 다루는 삶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가난하지 않은 은퇴가 완성된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 돈 걱정 없는 노후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노년의 품격은 숫자에 있지 않다. 시간과 마음 그리고 관계를 잃지 않는 사람만이 끝까지 부자로 남는다.